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끔 첫사랑의 추억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첫사랑이란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사랑이란 단어만으로도 풋풋하고 순수했던 추억을 쉽게 떠올립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사랑의 이름과 모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남성의 78%가, 여자는 90%가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첫사랑을 가슴에 담아두고 지낼까요? 첫사랑은 작은 우연을 타고 찾아옵니다.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게 된 상대처럼 마음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찾아오기 쉽고, 그래서 서투르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첫사랑을 더 신비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에 쉽게 들뜨기도 하고 또 불쑥 던진 말에 좌절하기도 하며, 그렇게 감정의 기복을 달리는 다채로운 감정의 집합체, 그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기에 첫사랑은 특별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말 그대로 순서에 따라 처음 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기억하진 않더라도 술에 취하거나 추억에 담긴 음악을 들으면 첫사랑은 또렷이 살아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은 더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확률상 처음으로 하는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무언가의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보다 가슴의 감정으로 순수하고 풋풋한 추억을 만들기에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첫사랑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첫사랑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으나 영화사들의 개봉 거부로 인해 무려 3년이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지난 1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입니다. 딸에겐 잔소리 1등, 딸을 위해선 오지랖 1등,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 홍장미 씨는 우연한 사고로 과거의 남자 명환을 만나며 평온했던 일상이 꼬여만 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대단했던 과거까지 들통을 날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에 20년 동안 남사친인 순철까지 끼어들어 강제 과거 소환을 막으려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엄마 홍장미의 믿을 수 없는 과거는 영원한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OST 그대 모습은 장미, 민혜경이 부릅니다.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홍장미는 바닷가에 오두막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페인트 칠을 다시 하면서 남사친 순철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고 순철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옵니다. 순철은 제자들을 보면서 요즘 오디션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장미는 젊은 학생들이 예전 장미가 불렀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순철은 자신이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때는 과거로 돌아가 1978년 장미는 강자 미란과 함께 재봉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틀어놓은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 라디오 방송에 장미가 보낸 사연이 소개가 되자 강자와 미라는 사연을 들으며 좋아합니다. 재봉공장에서 일을 마친 장미가 음악 클럽바 르노와르에서 서빙을 하던 중 마침 술집으로 들어오던 유명한과 부딪히게 되고 명환이 넘어지는 장미의 허리를 나누며 서로 민망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사장은 초대 가수가 못 온다는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하며 밴드에게 계속 연주만 하라고 하고 장미가 가수가 못 온다고 마이크로 말을 하자 손님들이 화가 나 항의를 하고 술 취한 손님들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난동을 부립니다. 참고 있던 장미가 묶고 있던 머리를 풀고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자 손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이때 노래를 듣던 레코드 회사 사장 한명희는 관심을 갖고 장미의 노래를 듣습니다. 장미가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명희는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일까지 회사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장미는 밖으로 나와 명함에 적힌 메아리 레코드 상호를 보고 이제 데뷔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밖으로 쫓아온 명환은 홍장미가 던지고 간 연필을 돌려주며 데이트하자고 말하지만 장미는 싫다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때 가게는 경찰이 불법 영업을 단속 나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는 몰래 다시 문을 닫고 몸을 숨기고 명환도 같이 나무 판자 뒤로 숨자 경찰들이 바깥으로 나와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명환은 학생증을 보여주며 내일 3시에 종로 3가역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장미가 조용히 하라며 명환의 입을 막는데 앞을 가리고 있던 나무 판자가 쓰러져 버리고 경찰 5반장이 다가오자 명환은 내일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혼자 앞으로 나가 경찰에게 스스로 잡혀 끌려갑니다. 잠시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정태춘, 박은옥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다음날 장미는 메아리 레코트를 찾아갑니다. 사무실은 라면을 끓여 먹은 냄비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고 안에서는 순철이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소리를 하자 이를 문틈으로 보면서 들어가려는데 명희가 나타나 순철과 장미를 서로 소개하며 앞으로 한 팀으로 활동할 것이고 장미가 만든 노래를 잘 살려보자고 합니다. 장미는 명환과의 약속이 기억나 종로 3가로 급하게 가자 거기엔 장미꽃을 들고 명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미는 명환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달콤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장미는 낮에는 재봉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노래와 춤을 연마합니다. 장미와 명환이 데이트를 즐기는데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치마길이 단속을 시작합니다. 장미는 치마 안감을 내리면서 명환과 함께 도망을 치고 마침 비가 내리자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웨딩드레스가 진열된 가게의 창가에 서 있게 됩니다. 명환은 드레스를 쳐다보며 장미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다고 말하고 같이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잔뜩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방을 얻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레코트사 사장 명희가 장미와 순철이 노래에 맞춰 안무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때 장미가 코피를 흘리면서 멈추자 명희는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순철이 장미에게 낮에는 재봉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늦게까지 연습을 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장미는 재미있다고 밝게 웃습니다. 순철은 이런 장미를 보며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가수 태연이 부릅니다. 들리나요?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 선 숨은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넌 발치서나 잠시라도 그대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죠.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닿을 때면 들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명환의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발견하고 명환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합격증을 들이대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다그치고 지금 만나고 다니는 여자 때문이냐면서 그 애는 배우지도 못한 공손이라며 소리치고 명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장미의 집으로 찾아온 명환은
장미에게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묻고 장미는 공장이 끝나고 연습하다 보면 늘 이 시간이라고 하자 여자가 겁도 없다면서 화를 내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명환의 아버지는 돌아온 명환에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았으니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나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다음 날 연습실에서 순철은 장미에게 자신이 편곡한 노래를 불러줍니다. 순철이 노래를 다 부르자 장미가 일어서다가 쓰러져 버리고 놀란 순철은 물을 가지고 오다 미끄러지고 응급조치를 하겠다며 장미의 옷단추를 풀다가 쓰러져 있던 장미가 정신을 차리면서 순철의 뺨을 때립니다. 순철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억울해하고 장미는 순철의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달래줍니다. 장미의 건강을 걱정하며 집으로 가지 말고 병원에 꼭 들렸다 가라고 순철이 말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명환이 지켜봅니다. 그날 밤 명환은 짐을 챙겨 장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미국에 가더라도 여기에서 가수할 거냐며 미국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장미는 이제 곧 음반도 나오고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말하며 원래 우리는 잘 안 어울리는 사이라고 하며 돌아섭니다. 명환도 되돌아 걸어가자 장미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오열을 합니다. 명환은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미를 보고 다시 돌아서서 떠나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이 부릅니다. 낯설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맞는 낯설은 비와 외로움 내 마음 쓰러져 길가에 쓸쓸함이 쌓이네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맞는
재봉 공장에서 반장이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는 미란을 혼내자 장미가 끼어들어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대들다 뺨을 맞고 쓰러지면서 재봉틀에 손을 다칩니다. 순철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고 장미가 임신을 해서 맞지도 하지 못한 채 상처를 꿰매고 있다는 미란의 말을 듣습니다. 강자는 순철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애 아빠냐고 묻고 이때 순철은 명환의 아이임을 눈치챕니다. 레코드 회사에서는 장미와 철이 앨범 자켓도 촬영을 하고 녹음도 합니다. 레코드 회사 사장 명희는 장미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앨범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애를 안 지웠냐면서 장미의 뺨을 때리고 알력을 가하자 마침 연습실에 들어온 순철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고 장미는 강자와 미란의 도움으로 딸 현아를 낳습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유리창 앤 비, 햇빛촌입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우리 장에
1983년 장미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철은 어린 현아를 데리고 와 장미의 무대를 지켜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미에게 클럽 사장에게서 후속 가수가 펑크를 냈다고 출연료 2배와 고정 출연을 제의하면서 급하게 클럽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장미는 딸 현아를 재우고 클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술 취한 취객들의 희롱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꼬박 밤을 새우자 아침에 잠을 깬 현아가 엄마를 찾아 집을 나갑니다. 집에 돌아온 장미는 현아를 찾아 헤매게 되고 경찰서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현아가 나이트클럽 앞에서 놀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고 장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어둠의 이 슬픔, 도시의 그림자입니다. 꺼지는 듯 흔들리는 도시의 가로등 가슴에 흐르는 넌 나의 슬픔이 한 조각 슬픈 노래소리로 어둠에 흩어져가네. 허공을 가득 메운 눈물 같은 네온등 이슬에 흐려지는 그대의 눈빛이 한 조각 어두운 바람 소리로 한없이 깊어만 가네. 돌아선 그대 다시 한번 말을 해주오. 오직 나만을 사랑했다고. 떠나는 그대 다시 한번 고백해주오. 나 그대만을 사랑했다고. 불빛에 마무 젖은 나의 눈빛 허공 속에 뿌려버리고 가슴을 태운 이 어둠의 상심 허무한 사연이여라. 어두워진 방 안에 누워 창밖을 봐요. 바람결에 사라지는 그대의 그 뒷모습. 사랑 이별 슬픔은 한없이 흘러만 가네. 돌아선 그대 다시 한번 말을 해주오. 오직 나만을 사랑했다고. 떠나는 그대 다시 한번 고백해주오. 나 그대만을 사랑했다고. 불빛에 마무 젖은 나의 눈빛 허공 속에 뿌려버리고 가슴을 태운 이 어둠의 상심 허무한 사연이여라.
1995년 학생이 된 현아는 엄마에게 짜증을 내며 학교로 가고 장미도 녹즙기 회사로 출근을 하고 마침 실적이 없는 미란이 해고를 당합니다. 장미는 미란에게 돈을 주며 어깨 펴고 다니라고 합니다. 현아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시장에서 녹즙기를 팔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모른 채 뒤돌아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온 현아에게 혹시 시장에서 엄마를 봤었는지 묻자 현아는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어서 둘은 TV 드라마를 징직 울며 보고 있고 순철이 고구마와 붕어빵을 사왔지만 관심도 없자 서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현아가 책상에서 몰래 쓰고 있던 비밀 노트를 발견하고 장미는 깜짝 놀랍니다. 거기엔 수많은 곡을 작곡해 놓았던 것입니다. 장미가 녹즙기를 들고 건널목에서 건너가려 하다 지나가던 자동차와 시비가 붙고 이때 뒷차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환이 차에서 내려 장미를 바라봅니다. 엉뚱한 상황에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명환은 장미에게 잘 지냈냐고 묻고 지금 잠시 귀국해서 대학병원 교환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명환의 삐삐가 울리자 장미는 바쁠 것 같다며 헤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떨어진 녹즙기 전단지를 보고 장미의 집을 알아냅니다. 집 앞에까지 찾아온 명환은 현아를 발견하고 뒤쫓아가다가 스토커가 따라온 줄 생각한 현아가 갑자기 경찰서로 달려가 명환이 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따라왔다는 신고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미와 마주치게 됩니다. 순철까지 나타나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당황해하며 조용히 현아를 데리고 그냥 나가자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 5반장은 명환과 현아의 얼굴이 비슷하다며 혹시 아빠가 맞는 것 같다고 설레발을 떨자 아빠가 죽은 줄 알았던 현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거미가 부릅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까맣게 나를 잊었니 네 곁에 있는 사람 소개할 만큼 견디긴 너무 힘든데 자꾸만 울고 싶은데 내 옆이 아닌 자리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감지 말고 보낼걸 가면 널 꼭 지켜볼걸
마지막 내 눈물도 묻혀서 보내버릴까. 너무 모진 너의 모습이 미워져 버려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다시 널 또 한 번 미워할 수 있을 테니 혹시 아직 너도 나처럼 편해지지 못하고 아파만 하는 거니. 애써 너도 참는 거니.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나의 곁은 아직 그대로 비워져 있어. 너의 자리라서. 명화는 장미를 만나 현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현아는 거짓말을 한 엄마와 말도 하지 않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대들자 장미가 화를 내고 때리게 되고 현아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화는 홧김에 불량배 우성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현아를 보고 쫓아갑니다.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당하기 직전 명환과 순찰이 용감하게 불량 학생 패거리와 싸움을 하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됩니다. 다음날 현아의 방을 새로 도배를 하자 엄마를 나누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순철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얼마 후 태풍으로 반 지하방인 장미의 집이 침수가 됩니다. 할 수 없이 짐을 챙겨 현아를 임시로 명환의 집에 맡기게 됩니다. 명환과 현아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조금씩 서로 가까워집니다. 명환이 현아의 작곡 노트를 보고 CD 플레이어와 현아가 좋아하는 스팅의 CD도 선물합니다. 현아의 음악적 천재성을 알게 된 명환은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자 장미는 현아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한다며 거절합니다. 또 장미는 순철이 자기 집 열쇠를 주며 프로포즈를 함에도 거절을 하고 녹즙기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옮긴 투자금융회사에서 판매왕이 되어 그가 모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현아와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이즈음 IMF가 터지고 장미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망하게 되어 미란도 장미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결국 장미의 투자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투자자 중 한 명인 강자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음악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윤수가 부릅니다. 먼지가 되어. 하하의 서늘에 젖은 날에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르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가슴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강자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장민은 아파트와 적금을 정리하고 명환을 찾아가 현아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아는 미국에 가게 됐다며 좋아하고 나중에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현아가 잠들자 장민은 현아의 작곡 노트 마지막 장에 편지를 씁니다. 다음 날 투자자들이 장미의 집으로 몰려오고 명환은 이들을 피해 몰래 현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강자의 남편을 찾아간 장민은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순철이 장미에게 이젠 현아를 찾아가 보라고 하며 교도소에 다녀온 것 때문에 짐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이 즈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최고의 작곡자가 되어 나타난 현아를 소개합니다. 한국 공연 때마다 엄마를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다는 말과 엄마가 좋아하는 곡을 편곡했다며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현아는 미국에서 작곡 노트 마지막 장에 엄마가 쓴 편지를 읽었지만 엄마가 준비가 되면 찾아가겠다는 말을 떠올리며 비가 오는 옛날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게 되고 재개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딸 현아가 그리워 찾아온 엄마와 극적으로 만나며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두막 게스트하우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현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놀러왔던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다 넘어지는 현아를 두 남자가 허리를 붙잡자 장미가 안 돼 소리를 지르며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 홍장미의 숨겨진 반전 과거를 추리해가는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1970년대와 1990년대 중반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통금 시간이 있던 그 시절에서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던 20년 후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주인공 홍장미의 삶도 마찬가지로 꿈과 사랑을 쫓던 청춘은 딸을 위해서라면 가수도 포기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엄마로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상반된 캐릭터의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형성한 삼각관계와 우연을 가장한 스토리 속에 가끔 집어넣은 유머 코드는 전 연령대가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애를 기반으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끄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배우 유호정과 하연수, 오정세와 최우식, 박성훈과 이원근 등 산뜻한 연기가 좋았지만 스토리는 결말에 이르러 급격하게 이야기의 당위성을 상실한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였는데요. 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유호정은 딸 현아를 씩씩하게 키우는 엄마이자 반전 과거의 소유자 홍장미 역을 맡았는데요. 써니의 주인공이기도 했기에 조석현 감독은 캐릭터에 맞게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선 다소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트 밀러, 존 굿맨 등이 출연한 영화 스텔라라는 영화와 그 스토리가 유사한 구조여서 영화를 좀 아는 사람들에겐 식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끝자락에서 차분하고 잔잔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그룹 들국화 전인권의 노래 사랑한 후에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다시 춤을 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